안녕하세요. 솔빛고어팅 강사 김소윤입니다. 저는 오늘 광역여고 1학년 국어 수업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례부터 봐주시면 광역여고 1학년 국어 수업 특징, 그리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친구들 내신 대비를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광역여고 1학년 수업 시간 언제인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여고 1학년 국어 수업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 올해 1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특히 뭐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요. 내신도 5등급제로 바뀌게 되죠. 근데 광역여고 1학년 친구들은 교과서 출판사도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창비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미래엔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가 바뀌게 되어버리면 사실 학교의 역대 기출문제들은 작품이 겹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들의 출제 경향, 기조 같은 것들은 유지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기출을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기출 통해서 이제 시험 범위를 쭉 봐보니까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작품 중심으로 시험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꼭 외부 작품이나 연계 작품을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학습이 돼야 되고요. 기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갈래상 특징 문제, 내용 해석 문제들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대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1학기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고1, 고2 작년 1학기 성적 분포표를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고1, 고2 거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고1 친구들 거부터 보면 평균이 81점이고 A랑 B인 친구들이 75%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시험이 쉬웠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중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상위권 경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게 보여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거 보면 평균이 74.3점이고 A랑 B 이 분포 비율 봤을 때 굉장히 골고루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시험은 조금 더 어려웠다.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골고루 분포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통해서 우리 광역여고의 시험 성향을 봤을 때 1학년 때는 선생님이 좀 시험을 쉽게 내시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리게 되고 2학년 때부터는 좀 시험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험의 성향일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1학년 때는 조금만 공부해도 국어 성적이 잘 나오니까 국어보다는 다른 과목을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좀 냅둬두고 나머지 공부들을 막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되면 시험이 어려워지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성적이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급하게 막 국어 공부를 하지만 사실 국어라는 과목은 한 번에 한다고 팍 올라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1학년 때부터 시험이 쉽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국어의 기초를 쌓는 그런 학습을 한 후에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좀 더 어려운 학습들이 들어가야 우리 친구들이 당황하지 않고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 범위 보시면 중간고사 때는 2단원 문학, 5단원 문학, 그리고 외부 작품으로 24년 고1 3월 학평에 나온 문학 3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역여고 선생님들이 학평이나 EBS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가 학습 들어가야 되고요. 기말고사 때는 4단원 독서, 5단원 문학, 그리고 외부 작품으로 고전시가 4편과 감동별곡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5단원이 고전시가랑 고전소설 중심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것 같고요. 이런 성향으로 봤을 때 미래엔 교과서에서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도 이 빨간색 부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요구 작품들과 연계될 수 있는 작품들 추가적으로 수업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기출 가지고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렇게 항상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시고요. 바르게 해석한 거 이런 것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갈래상 특징, 내용 해석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저랑 수업할 때 이런 문제들 연습해야 되고요. 이런 거 연습하고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려면 완벽하게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 보시면 뭐 율시, 여음구 이런 문학 개념어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문학 개념에 대한 학습도 저랑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계 작품이나 외부 작품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로도 나오기도 하고 보기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외부 작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연계 작품에 대한 추가 학습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관련 있는 작품들 조금이라도 확률 더 높여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사전에 제시하시지 않은 정말 뜬금없는 외부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외부 작품들 당황하지 않고 친구들이 해석해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연습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낯선 작품과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서로 비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떤 자료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내신 대비를 시킬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솔빛국어 팀이라고 해서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여고 1학년 친구들만을 위한 자료가 매주 수업 때 배부가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신비책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꼼꼼하게 다 분석이 되어 있는 정규 수업 교재가 있고요. 그 교재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빈칸을 뚫어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암기할 수 있게끔 나가는 교재가 내신비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수업 시간에 한 것들 체화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문제 모음 교재가 내신혁명과 내신 파이널이고요. 광역여고처럼 추가 자료가 나가거나 연계 작품이 나오는 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시크릿 파일로 추가 자료도 빠짐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팀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22 개정 교과서가 나오자마자 저희 선생님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저희 자료에 개정 교과서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 내신비책 내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한 작품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서브나 추가 설명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랑 같이 이걸로 공부하고 이 공부한 내용들 적용할 수 있게끔 관련 간단한 문제들도 항상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핵심만 담은 교재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용 정리 교재, 복습 테스트, 내신혁명, 파이널 정리 교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 작품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때까지 당연히 우리 친구들 필요한 거, 요청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제 수업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매주 복습 테스트를 봐요. 근데 이 복습 테스트는 저번 주 수업에 대한 복기용으로도 보는 거지만 제가 우리 친구들 시험 결과를 반영해서 어떤 게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용도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맨날 시험 보고 나서 피드백을 하고요. 그 다음 매주 수업 어떤 게 나갔고 어떻게 우리 친구가 과제랑 테스트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 문자 학생 학부모님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부득이하게 못 해오거나 안 해오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제가 과제를 끝까지 다 완료한 걸 확인할 때까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같은 수업을 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취약한 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고 과제를 할 때 체크를 해서 심화학습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수업 전후 시간에 클리닉이니까 와라 라고 해서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저는 일정이 빡빡해서 클리닉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하니까 필요한 경우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를 하거나 복습을 할 때 당연히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금한 점들 저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카톡 질의응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복습을 원한다 라고 하면 제가 저희 수업 주차별 복습 영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수강생 중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는 사진 예시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내신 시험이든 학평 시험이든 보고 나서 시험 보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 표를 제공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번 시험 때 뭘 못했지? 내가 뭘 잘했지? 이런 것들을 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콘텐츠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 토대로 확인을 다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개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서 나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시간 언제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서 유이너스 학원에서 광역여고 1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수업 요일은 토요일, 수업 시간은 2시에서 5시, 개강일은 3월 8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국어는 바르게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저와 함께 같이 바르게 국어 공부해서 성적 오르는 것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